네, 안녕하세요. 자, HLB 이제 유중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는 그 시간 외에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이제 시간 외에 좀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서 주가를 하락을 시키던 뭐 상승을 시키던 이제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 HLB에 있어서의 그 주가의 흐름을 만드는 거 보면 이전에도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뭐 좋은 쪽도 있었고 나쁜 쪽도 있었지만 이전에 얘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최근의 모습으로만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게 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HLB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상승을 시켰을 때에 기사 하나 좋은 거 내보내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부분이 있었죠.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다시 제가 최근에 있어서 개인의 수급과 이제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인의 매수를 반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따라서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던 내려가던 개인의 수급일 반대로. 근데 지금 최근의 모습이나 이전의 모습을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개인이 좀 매수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체크해 드렸고 같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 자, 오늘은 주가가 빠지는데도 개인이 매수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종목은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주분들이나 중장기 좀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여기 이렇게 올릴 때 이 주식이라는 게 뭐라 그래야 되죠? 조금 이 그런 그러니까 좋은 끼든 나쁜 끼든 그 끼가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올릴 때 보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장중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이렇게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빠지는 상황에서 자, 개인들은 매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유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살짝 시간 외에 이제 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 이게 올라가던 내려가던 그런 걸 떠나서 이런 내용이 자꾸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나오던 나쁜 내용이 나오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던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한, 물론 그게 중요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기사화하고 뭐 이렇게 공식 띄우고 이런 종목은 쉽지가 않아요, 매매하기가. 이건 물론 제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 물론 큰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종목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유중을 하는 거에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뭐 어떤 좋은 내용이라든지 뭐 어떤 이제 사업에 있어서 뭐 이제 그런 부분을 뭐 확장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겠다. 유중을 하면서 이 기업에선 당연히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죠. 뭐 안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중이 다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유중으로 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 1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중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중과 무중에 있어서 이것을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유중이 생기는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치, 그게 결과적인 가격대인데, 가격대와 그 다음에 이제 수량, 밀었을 때 좋고 올렸을 때 좋은 그 위치. 그러니까 유중이 좋다, 유중이 나쁘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유중에 대해서 이렇게 종목별로 차트를 많이 돌려보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내려가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내려가는데 이게 주가가, 자,
글쎄 저보다도 차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저보다도 조금 차트를 덜 보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하루에 아무리 못 봐도 한 500개 이상의 차트를 매일 돌려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확인을 하는 게 뭐냐면 유중이 있는 그 위치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이 높이에 있는 또 낮게 있는 뭐 중간에 있는 이런 모습인데 대부분 유중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렇게 뭐 횡보 하다가 유중 딱 뜨면 이게 밀려요. 이렇게 밀리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는데 이 유중의 위치를 어떻게 돌파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까지만 올라오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HLB는 내일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나올지는 뭐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좀 가벼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10 몇 프로, 20% 이런 식으로 쭉 뺐다가 바닥을 이렇게 좀 길게 약간 우하향시키면서 횡보하면서 갑자기 들어올렸다가 빼는 이런 형식의 모습이 있고요. 아니면 별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살짝 내려갔다가 횡보하다가 올렸다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제가 차트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중에 있어서 주가를 만든다라는 것은 그 분위기를 보고선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매도를 쭉 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유중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든지 현재 위치에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 유중이 막 검색하실 거예요. 어떤 내용 의미 없습니다. 그 유중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주가를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한테 저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중장기에 대해서 지금 유중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오면 하락을 해도 전 당연히 홀딩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홀딩을 하는데, 자, 왜 홀딩을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 자, 아예 저는 못을 받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지금 자리보다 훨씬 높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홀딩을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빠지고 나서 나중에 손절을 치시려면 저는 지금 손절 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구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빠지고 나서 손절 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빠진다. 자, 유중이 생겨서 바로 빠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근데 빠지는 그러니까 유중이 이렇게 뜨고 나서 이렇게 빠지면, 이거 계속 급락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지는 구간은 계속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빠지다가도 어느 정도 다 손절 치고 나면 다시 들어 올리는. 그래서 지금 HLB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서 유중을, 자, 이 자리가 상당히 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자, 이 바닥면에서, 자, 이 자리에서 빠지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어떤 식으로 빼던 이 자리를 빼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밑으로 뺄 거다. 근데 그 가격대에 대한, 자, 시간 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9만 원대 아닙니까? 자, 9만 원대 시간 외에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그냥 계산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밑에라고 좀 보여져요. 이 밑에. 자, 그러면 시간 외에, 자, 이런 식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로 들어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밀린다라고 해서, 자, 이 밀린다라고 해서 HLB가 안 좋은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높은 데서 이제 매수가 된 게 문제이지 이게 빠진다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좀 제 영상을 좀 불편하게 보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이거를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중에 대한 부분, 내일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오던 빠지는 거에 있어서 손절을 치시려면 빨리 치셔야 되지, 이거를 그냥 나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 한참 빠지고 나서 자 여기에서 손절 친다, 만약에 빠진다면입니다. 괜히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걸 가지고서는 또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빠지고 나면 올라갑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손절을 아예 치시든지 아니면 자 손절 치고 또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자 각자 또 판단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유중이 떴을 때 분명히 유중을 뜬 차트들을 보면 팠다가 이렇게 아래로 파요. 파고 나서 시간과 뭐 이제 그런 걸 아무래도 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들어 올린다. 자 들어 올리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 이렇게 유중을 때렸던 이 시점까지 과연 올라오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전략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며, 만약에 물타야 된다라고 하면 물타는 그 위치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 찾아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유중이 생겼던 종목들을 대부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어디에서 물을 타야 될지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정도는 어느 정도 자 지금 이 HLB를 기술적인 부분이 의미 없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료만 보고 매매를 하셔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유중이 생기고 나서 어떠한 차트와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제가 봤을 땐 최소한 몇십 개 정도는 찾아보셔야지 어느 정도 해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마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종목마다 유중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주가의 형태도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건 물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패턴이 비슷한 걸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물타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한다가 아니라 스스로의 좀 판단을 하시면서 이 정도는 물타기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얘기를 했어요. EHLB는 이제 자금에 대한 부족한 것은 이미 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뭐 부실한 것과 뭐 이제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냥 이 내용을 믿고 간다라고 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중장기에 대한 부분 뭐 부담 없이 들고 가실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전략이 이제 상당히 지금 필요한 거고, 제가 예전에 한번 넥스트 사이언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진 회장이 넥스트에다가 지금 뭐 지분을 확대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HLB를 매수를 하느니 지금 단가도 그렇고 이래저래 보면 당연히 넥스트를 매수하지 않겠습니까? 지분을 확대하려면 그게 낫지. 지금 상황에서 HLB를 매수한다라고 글쎄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 주주분들께서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왜 HLB를 놔두고 넥스트를 왜 지분을 확대할까? 잘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상당히 비싸잖아요, 지금. 예, 일단 아주 유치한 분석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뭐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뭐 미래 성장을 본다라고 하면 HLB가 더 안 좋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쉽게 나중에 올릴 수 있는, 지금 HLB도 2만 원에서 20만 원 올리지 않았습니까? 2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넥스트가 8천 원대 아닙니까? 아닌가요? 7천 원, 7천 원대네요. 6천 원대 그렇게 7천 원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저렴한 종목을 아무래도 지분을 확대하는 게 단순하게 아주 그 기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금액으로 봤을 때도
넥스트가 훨씬 낫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게 넥스트 사이언스는 이 HLB하고 자 따로 봐야 된다. 근데 계속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넥스트 사이언스하고 HLB하고 생명과학 파워 따로 움직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어떻게 갈라질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진회장이 매수 그러니까 지분을 늘렸고 뭐 유증 뜨고 이런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죠. 제가 뭐 이 주식에 대해서 뭐 내부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런 모습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하고 이 LB 이 종목들이 갈라지는 모습, 움직임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다. 제가 계속 강조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말씀드린 게 넥스트하고 HLB랑 관련 없다. 따로 봐야 된다. 왜 묶어서 가려고 하느냐? 제 이 말씀까지도 계속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멤버십을 말씀을 드려서 그러지만 이 기본적인 이 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제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 잠깐 드린 내용도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멤버십 분들도 들으실 텐데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HLB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한 적은 없지만 넥스트 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추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예, 그렇게.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도대체 뭐냐라고 또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 잘 확인해 주시고 유증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유증을 왜 했느냐 그 내용을 제가 봤을 때 굳이 살펴보시는 것보다 유증이 있었던 뭐 네이버라든지 뭐 여러 군데 찾아서 유증의 종목을 골라서 그 유증의 시기와 그 종목의 위치를 파악하시면서 주가 흐름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유증 이후에 나타나는 파동 설명드렸죠.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좀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로 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모습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